맛집에 가서 잘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비판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웨이팅이 100팀 넘게 있는 집에 가도 여긴 도대체 왜 잘 되는 거야? 우리보다 재료도 좋은 거 쓰는 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다시 자기 가게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도하지 않고 훔쳐가는 거 없이 배워가는 거 없이 똑같이 기존에 하던 대로 음식을 만듭니다. 그리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. 똑같이 장사는 안 될 것입니다. 맛집에 가서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하는 분은 좋은 것을 보고도 좋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? 안목이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. 저희가 원시인한테 아이폰을 줬을 때 그 가치를 원시인이 알아챌 수 있을까요? 저는 모를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벤치마킹의 기본은 하나라도 배우는 것입니다. 가게 입장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, 어떤 그릇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테이블에 놓았는지, 점원이 적객할 때 어떤 복장으로, 어떤 톤으로 어떤 멘트를 남기는지, 가격에선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, 비주얼적으로는 뭐가 훌륭했는지, 인테리어는 얼마나 감각적이었는지, 메뉴 이름은 얼마나 직관적이고 또 감각적이었는지, 메뉴 소개글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, 톤 앤 매너는 어떤지, 바닥에는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, 벽지는 때가 타지 않게 관리했는지, 화장실은 깨끗한지, 왜 사람들이 이 메뉴에 이렇게 열광하는지, 왜 줄 서서 기다리는지, 왜 이렇게 화제가 되었는지, 고객들한테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, 메뉴판 사진은 어떻게 찍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뜯어보면 이유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 가게가 인스타에서 광고를 하는지 네이버에서 기자단을 돌리는지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. 어느 단면 하나를 보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잘 되는 식당 중에 그 어떤 식당도 잘 되는 이유는 존재합니다. 잠깐 방송에 나왔거나 광고를 많이 해서 유명해진 맛집이 있을 수도 있긴 해요. 하지만 언젠가 거품이 빠지니까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 꾸준히 잘 되는 집, 거품이 빠지는 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어느 것도 이유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. 바닷물에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면 변화가 있는 걸까요? 없는 걸까요? 딱 한 방울만큼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. 장사를 더 잘해보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간 건 아니었을까? 단지 우리보다 조금 덜 좋은 재료를 쓰고 우리보다 내가 느끼기에 맛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평가절하하면 거대한 산에서 나무 한 그루만 보면서 판단한 것은 아닌 건가?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님이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이것도 벤치마킹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인데요. 잘 되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먹어보면 빈틈만 보인다고 합니다. 창업하기 전에 이 정도는 나도 해볼 만한데? 음식 맛은 둘째치고 서비스가 개판이네. 물수건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종업원이 나한테 던지네. 와, 나는 이렇게 안 할 거니까, 난 잘할 거니까 충분히 내가 장사를 잘해서 이 집을 이겨볼 수 있겠다. 이게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이게 잘 될 것에 대한 대비만 하는 거지 안 될 것에 대한 대비는 전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오히려 장사가 안 되는 집에도 가봐야 된다고 합니다. 장사가 안 되는 집에 가면 때로는 절망감을 느껴요. 너무 훌륭한데? 너무 맛있는데? 서비스도 너무 좋고 가게도 너무 이쁘게 꾸며놨고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되지? 그런 집을 보면 또 절망감을 느끼고 창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 집보다 내가 뭘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꼭 잘 되는 집뿐만 아니고 잘 안 되는 집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